또 의원님이 의원 되시기 전에 인권위원 활동하셨잖아요. 네네. 네, 국가인권위. 안창호 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이분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이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인권위원장을 법적으로 탄핵할 수가 없더라고요. 인권위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사회적 약자의 인권 침해 상황에 있는 피해자를 구제하도록 하는 그렇죠. 굉장히 그 민주주의의 산물이에요. 이번에 안창호나 또 예. 김용원 이런 분들이 국민 눈치도 안 보고 윤석열 방어권 결정문 내버리고 실제로 계엄상에서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인권 침해 구제는 기각시키고 네. 뭐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 아주 막가파들이요. 막가파. 그걸 보면서 제가 국회를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인권위를 의원님이 이제 또 비례대표 1번이신데 네. 예, 어쨌든 비례대표가 이번에 뭐 비례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의원들이 또 역할론이 있잖아요. 뭐 네. 예를 들면 특정 직역이 뽑기도 하고 네, 네. 예, 장애인 어떤 협회에서 뽑기도 하고 또 그런 게 어느 정도 사실 여야 할 것 없이 좀 배분이 돼 있긴 해요. 그렇죠. 예, 네. 그게 약간 네. 상투적이지만 근데 좀 어떠세요? 여야 비교했을 때 아까도 이제 한 말씀 주셨는데 그 장애인 배분 이런 문제는 뭐 어떤 역할을 어떻게 정당이 좀 더 개선을 해야 됩니까? 이제 그 결국 정치의 영역이라는 게 우리 사회의 제도나 입법을 통해서 굉장히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역할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사회적 약자 위치에 있는 분들에 대한 이제 비례 그 공천이라고 하는 제도를 그렇죠. 통해서 이제 정치의 입문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약자나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변하게 하는 제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그 거대 정당들이 이제 그런 뭐 장애인, 여성, 뭐 노동자 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가지고 공천을 하죠. 네. 근데 이제 그 이제 거대 정당이라 하면 이제 국힘당이나 그쵸. 더불어민주당이 예전부터 약 17대 국회에서부터 굉장히 그 장애 여성 민주당 같은 경우에 네. 그 휠체어 장애 여성이 그 시민사회 단체에서 활동하던 활동가를 공천 준 게 17대 민주당 국회의원 장양수 국회의원. 네, 네, 장양수 2004년.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러네요. 기억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때 이슈가 됐고 네. 그분이 들어오면서 처음으로 국회가 장애인 화장실 같은 게 이제 그때 개선이 됐다고 해요. 뭐 문턱이나 계단이나 그렇죠. 그러네요. 그러면서 이제 그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나 전맹 시각 장애인이나 뭐 이런 분들이 꾸준히 17대 이후부터 여야가 공천을 한 것으로 저는 이제 기억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또 근데 21대 22대 지금에는 국힘당에 한 명씩 더 있었습니다. 장애인이.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인원은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또 장애계에서 또 국힘당이 더 준다 뭐 이런 말도 하긴 하는데 또 정책이나 제도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네.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런 건 다 또 민주당 진보적 그 정권에서 민주정부 그 노무현 대통령 뭐 김대중 대통령 이런 시절에 굉장히 중요한 장애인을 위한 입법들이 많이 됐었습니다. 네. 그러네요. 그 윤석열 정부 약자 정책 뭐 무슨 예전에 그 소리 하더라고요. 저는 제일 그 제가 들으면서 좀 형용모순이라 생각한 게 그러니까 약자 복지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약자 복지를 최우선 국정 과제로 뭐 하겠다 이런 말을 계속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도 지난 국감 때 도대체 약자 복지를 어떻게 하나 보자고 많이 들여다보고 질의를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제가 확인한 거로는 약자 복지를 앞세우면서 결국 김건희 씨 화보 찍는 게 주류예요. 화보 찍는 거요? 대표적으로 지난번 그 마포대교 그 추석 무렵에 경찰서 자살 예방한답시고 갑자기 거기를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뭐 무슨 대통령이라고 된 것처럼 경찰들 세워놓고 이렇게 폼 잡고 이렇게 하면서 막 지시하거든요. 맞아요. 그 사진이 그 화보로 해갖고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쫙 이제 도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그걸 질의하면서 한국 사회 자살 예방을 위한 그 자살 유발 정보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지우는 그 일을 한국 생명존중 안전 그 재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해요. 국가에서 받은 딱 한 명 있어요. 인원이 30만 건이 넘는 그 유발 정보를
모니터링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거 아. 지적했더니 작년 말에 잠깐 한 명 더 추가했어요. 2명 그럼 됐네요. 본예산에 세워서 해야 될 거예요. 계속 네. 없어요. 아, 없어요? 없어. 지금 25년이죠. 네. 25년 예산이 없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겉으로만 약자복지지 결국은 홍보용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분개했고 정말 약자를 악이용해가지고 자기들 선전용으로 사용하는 약자복지 하는 거다. 야, 이거 악질이네요. 네, 정말 악질이에요. 네. 아주 나쁜 네. 정부입니다. 정말로 네, 말도 그랬던 안 것 같아요. 되는. 네. 근데 관심 없어요. 관심 없습니다. 맞아요. 약자복지. 맞아요. 관심 맞아요. 없습니다. 맞아요. 정말. 본인들 그 결국은 대통령실 막 예산 깎았다고 열받은 거지. 뭐 다른 거 그렇죠.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네, 맞아요. 음. 김건희 씨가 말한 예산이나 막 겁나게 세워불고 뭐 응급 의료 뭐 맞아요. 센터 예산도 다 아니 빼먹고 안 잊어불고 안 이 말이 됩니까? 그렇죠. 정부가 보건복지 계시니까 더 네. 잘하시고. 그렇죠. 근데 진짜. 또 의원님이 의원 되시기 전에 인권위원 활동하셨잖아요. 네, 네. 네, 국가인권위. 네, 그때 제가 예전에 인터뷰한 것도 이제 소회도 보고 했는데 리뷰를 네. 그 안창호 네. 국가인권위원회 이분 위원장. 아, 이분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이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인권위원장을 네. 법적으로 탄핵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 인권위원장은 네, 그래서 제가 그거 입법 개정 발의 지금 하셨어요? 준비 중이고요. 어. 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인권위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과정에서 굉장히 우리 사회에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옹호하고 인권 침해 상황에 있는 피해자를 구제하도록 하는 그렇죠. 굉장히 그 민주주의의 산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어도 인권위원들은 기본기가 있을 거로 본 것 같아. 처음부터. 네. 그러니까 어떤 처벌이나 징계나 탄핵 대상이 아니에요. 인권위원들이. 아, 신변이 철저히 보장돼. 보호가. 임기가 보장돼요? 예, 아니, 근데 임기도 보장되고 음. 징계도 할 수 없고. 아, 징계도 못해요? 예. 그게 이제 이번에 안창호나 또 예. 김용원 네. 또 맞아요. 이충상 네.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말도 안 되는 반인권적인 결정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지금도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막 하잖아요. 네, 아주 막가파들이요. 네. 막가파. 국민 눈치도 안 보고 인권위원회가 지금은 반인권위원회가 돼버릴 정도로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윤석열 방어권 결정문 내버리고 실제로 계엄상에서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인권 침해 구제는 기각시키고 네. 뭐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인권위원 하면서 그때 김용원 이충성 같이 했어요. 아. 그때 몇 개월 제가 퇴임하기 바로 직전에 들어오신 분들인데 네. 그걸 보면서 제가 국회를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 인권위를 바로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운영위를 해야 된대요. 그 그래요. 운영이 어디? 국회 운영위원회. 아. 그럼 국회의원이 해야 된다는 소린데. 네. 그리고 제가 도전한 동기 아. 부여가 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네요. 김영원 위원장 되려고 했던 거 막았죠. 네. 인권위원장. 네. 그랬더니 아니 세상에 뭐 하나 막아놨더니 더 큰 것이 와가지고 안창호 씨라고 말도 안 되는 진짜 유라이트 인사가 와가지고. 그렇죠. 네. 지금 인권위가 정말 그 간판 내려야 돼요. 이번에 계엄 사태에서 보여준 그런 모습 상황이에요. 보면. 국가인권위원회가 더 이상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나 할 정도로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주고 계속적으로 인권위원회가 그 이름을 너무나 진짜 참혹하게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분들이 안창호 위원장이 작년에 임명됐잖아요. 네. 3년 임기거든요. 아, 이거 꼭 네. 아, 그래서- 이거 탄핵 제도가 없으니까. 그렇죠. 임기 아. 보장해 줘야 돼. 근데 어. 이제 빨리 법 개정해야 됩니다. 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그거 하러 왔습니다. 아. 네. 진짜 여러 가지 일 중에 이것도 제 중요한 목적입니다. 네, 그러네요. 국회 들어온. 네. 그러네요.